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25회차에 들어온 J리그 MLS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25회차 같은 경우에는 2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5억 4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풋볼살롱은 온라인 한도 내에서 3만 2천 원짜리 픽을 구성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풀 베팅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올마킹이나 투폴 숫자를 줄여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3만 2천 원 내에서 최종 픽을 구성을 했고, 나머지 한도 내에서는 제가 투폴 추천이나 독식 픽으로 추천을 드려서 이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픽들을 추가를 해서 서브 픽으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승무패 25회차 같은 경우에는 내일 수요일 이 오후 5시 50분까지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픽을 갈무리 하셔서 늦지 않게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 J리그뿐만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승무패에 들어오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일회성, 단발성 분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분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통밥으로 이 투표율이 1, 2, 3등으로 몰리는 픽들을 꺾어서 이 통밥으로 하나 맞추는 것보다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일본 J리그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팀들이 어떤 축구를 하고 또 각 팀들의 에이스는 누구인지, 전술적 상성에 따라 이 팀들이 맞붙었을 때는 어떤 경기 양상이 나올지 제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이 알찬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한 분석은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서 채널을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승무패 25회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승무패 26회차, 27회차나 프로토에서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나 일본 J리그 경기들을 스스로 분석을 하시고 픽을 구성할 수 있는 눈을 갖추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늘 그래왔듯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분석 내용, 특히 살롱 코멘트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구성하신다면 고등수 적중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뒤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 34회차부터 꾸준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풋볼살롱의 프로토 배팅 스타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폴더나 두 폴더 저배당 픽은 잘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 3폴더나 이 5폴더 정도로 고배당 픽을 구성을 해서 이 적중을 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토는 적중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34회차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378배짜리가 맨유와 리버풀의 노스웨스트 더비가 적중 특례가 되면서 115배짜리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38회차에서도 5폴더짜리 18.9배 적중픽이 나왔고 40회차에서도 이 5폴더로 적중이 됐습니다. 41회차에서도 5폴더로 적중픽이 나왔고 42회차에서도 5폴더짜리 29.6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46회차 같은 경우에는 3폴더 이 고배당 무승부 핸디캡 무승부 조합을 꾸려서 적중이 됐고 47회차 같은 경우에도 4폴더짜리 20배짜리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은 700명가량의 회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600명 가까이 되는 회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나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직접 구매하신 프로토 조합픽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한 폴락이나 두 폴락이 됐을 때는 함께
함께 아쉬워하면서 복귀를 하고 이 적중이 되신 분들은 함께 축하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 건전하고 소소하게 축구 토토와 프로토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 쪽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활용을 하는 현미경 분석 자료와 풋볼살롱의 해당 회차 축구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PC로 유튜브 채널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접속을 하셔서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가입이 진행이 되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다양한 자료와 픽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뉴욕시티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뉴욕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부를 먼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시티가 직전 뉴잉레벌과의 홈경기에서 아쉽게 한 골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페널티킥 실축이 나왔고 이 뉴잉레벌을 상대로 슈팅 숫자가 18개로 압도를 했습니다. 뉴욕시티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화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애틀란타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2무 3패로 조금은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1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메이커인 헤수스 메디나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2골을 넣고 있는데 이 세트피스 키커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수 카스텔라노스 선수가 4골 2도움을 올 시즌 해주고 있는데 최근 4경기 연속골을 넣었다가 이 4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필라델피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애틀란타는 이 홈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정에서는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3무 1패로 승리가 없는데 홈에서는 평균 2골에 가까운 화력을 보여주는데 이 원정만 가면은 평균 1골이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트피스 공격에 강점이 있는 것이 애틀란타이고 이 제공권과 롱볼 수비의 약점이 있는데 뉴욕시티가 롱볼을 자주 활용한다는 점에서 애틀란타가 뉴욕시티의 효율적인 롱볼 공격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격수 마르티네즈 선수가 베네수엘라 대표팀에 차출이 된 애틀란타이기 때문에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인 마르셀리노 모레노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제공권과 롱볼을 적절히 활용하는 뉴욕시티가 보다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란타는 제공권과 롱볼 수비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뉴욕이 강점을 살리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 애틀란타는 공격수 마르티네즈가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이 원정에서 가뜩이나 화력이 2배 이상 감소가 됐는데 핵심 자원인 마르티네즈까지 없기 때문에 이 더욱더 원정 고자 공격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욕이 직전 뉴잉레벌과의 경기에서 페널티킥만 실축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승점을 따낼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가 올라온 뉴욕시티가 애틀란타를 상대로도 신승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틀란타는 최근 무자비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 3연속 무승부를 거뒀지만 메디나와 카스텔라노스라는 한방 결정력이 있는 뉴욕이 마르티네즈가 빠진 상황에서 모레노 혼자 외롭게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보다 화력적으로 우위에 서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뉴욕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필라델피아와 콜럼버스 크루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라유니가 직전 애틀란타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원정에서 근소하게 성적이 더 나오고 특히 원정에서 수비력이 더 좋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콜럼 크루와의 최근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2무 3패로 약간 열세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 콜럼버스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호세 마르티네즈 선수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공격수 세르히오 산토스 선수가 이 부상으로 인해서 지난 애틀란타전에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도 조금은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는 필라델피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 공격과 제공권, 전방 압박이 강점이 있는 필라델피아인데, 이 세트피스 공격은 강하지만 의외로 세트피스 수비는 약점을 보이는 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또한 파울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위험 지역에서의 이 파울이 조금은 덜미가 잡힐 요소로 보여집니다. 최전방에는 192cm의 공격수 프시빌코 선수가 있는데 올 시즌 3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공권과 뚝배기는 이 보너스이고, 연계, 패스가 굉장히 좋은 공격수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프시빌코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 하는 필라델피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럼 크루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3승 1무 0패로 이 경기당 평균 득점이 1.75골이나 되는데, 원정만 가면은 평균 득점이 0.5골로 급감합니다. 이 홈에서는 7골이나 넣었지만 원정에서는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최근 리그에서 3연승의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이 콜럼 크루 역시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매치에 차출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필라델피아보다 없는 것이 콜럼 크루이고, 오른쪽 측면 자원인 루이 디아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페리 키친 선수 역시 부상으로 불투명하고, 왼쪽 측면 수비수인 발렌주에라 선수 역시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A매치 차출 자원은 없어도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이 콜럼 크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콜럼 크루가 직접 프리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파울 횟수가 많은 필라델피아가 자칫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가할 경우에는 콜럼 크루의 양질의 프리킥과 세트픽스 공격에 의해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플레이메이커로 활약 중인 셀라라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직접 프리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 뉴욕시티 원정에서는 오른발 프리킥으로만 2골을 넣으면서 2대1 승리를 견인을 했었던 셀라라얀이기 때문에 자칫 파울 횟수가 많은 필라델피아가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범할 경우에는 콜럼 크루의 셀라라얀의 오른발 프리킥 한 방에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자르데스 선수 역시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콜럼 크루가 제 아무리 원정에서 고자 화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축 자원들의 컨디션과 경기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팽팽한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5대5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우선 양팀 모두 무패 행진 상승세를 탄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으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최전방에 푸시빌코 등을 앞세운 제공권과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력한 팀이고, 콜럼보로 역시 제공권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의 고공공격에 호락호락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콜럼버스는 원정에서 공격력이 3배 이상 급감하지만 필라델피아가 파울이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파울을 자칫해서 자주 범할 경우에는 콜럼버스의 양질의 프리킥 키커인 셀라라얀의 날카로운 프리킥에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필라델피아가 파울은 많아도 필라델피아가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진영에서 위험 지역 파울보다는 상대 진영 쪽에서 미리 끊는 파울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 기회를 많이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공수에서 서로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강점을 살리기에는 서로의 약점이 그리 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승리 가능성은 홈팀 필라델피아가 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콜럼 크루가 원체 원정에서 공격력이 나오지 않는 데다가 오른쪽 측면 위주의 공격을 펼치는 팀인데, 오른쪽 측면 자원인 디아즈 선수가 부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콜럼 크루 특유의 원정 고자 공격력이 나온다면 필라델피아가 한 골차 신승은 따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저처럼 무승부까지 바치시면서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시카고와 신시내티가 맞붙습니다. 승패 2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좀 더 다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홈에서 상승이 되는 시카고인데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4패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콜럼크루 원정에서도 0대2로 완패를 당했고 그래도 신시내티와의 최근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에서만큼은 1승 1패로 1승 2무 2패 굉장히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카고가 홈에서의 특유의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신시내티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시카고인데 시카고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히메네즈 선수가 파라과이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전 오른쪽 측면 자원인 프란코프스키 선수 역시 폴란드 대표팀에 유로 2020 차출이 됐기 때문에 공소에 걸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시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카고의 특징이 세트피스와 프리킥 공격이 강하고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스루패스 수비와 세트피스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것이 시카고인데 이 공격형 미드필더인 스토야노비치 선수가 3골을 넣고 있고 이 188cm의 공격수 베리치 선수는 올 시즌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고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력적으로 약한 것이 시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압박 라인이 높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스루패스 공격 같은 것에 약점을 보이는 것이 시카고입니다. 신시내티 역시 시카고와 마찬가지로 리그 5경기에서 1승 4패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서 0대2로 완패를 당했고 이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원정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1승 1무 2패로 이 홈에서 0승 0무 상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원정에서 보이는 것이 신시내티이기 때문에 신시내티도 확실히 시카고를 1승 제물로 생각을 한다면 의외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팀 내에서 2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시카고 못지않게 빈공을 보여주는 신시내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매치 차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없는 것이 신시내티인데 실점이 17골이나 됩니다. 이 동부리그와 서부리그를 통틀어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신시내티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카고가 홈에서 득점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신시내티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시내티는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은 팀이고 스루패스 등을 통한 역습 공격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팀이기 때문에 압박 라인이 의외로 높은 시카고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시카고가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히메네즈 선수가 대표팀 차출로 결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수비 1차 저지선이 상당히 헐거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시내티가 한껏 웅크리고 있다가 특유의 역습 공격 한 방으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시내티가 원정에서 그나마 성적과 공격력이 더 나아지는 점도 상대 전적 면에서도 시카고의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A매치 차출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보면 충분히 승점을 가져갈 만한 경기를 신시내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시카고는 세트피스와 프리킥의 강점이 있고 신시내티는 세트피스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시카고 역시 세트피스를 앞세워서 신시내티의 헐거운 수비진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서로를 1승 제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승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 10번 경기는 승패 2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미네소타와 오스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네소타가 직전 댈러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미네소타는 확실히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좀 더 다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홈에서 2승 2패로 2승이나 거뒀는데 특징적인 것은 수비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평균 실점이 0.75골로 줄어드는 미네소타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준다면 무승부
무승부까지 잡을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2연속 무승부, 무자비 면모를 보이는 것이 미네소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네소타의 호재인 것은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레이너스 선수가 부상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이 레이너스 선수가 직접 프리킥과 세트피스 전담키커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네소타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공격이 굉장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네소타가 의외로 압박 라인이 높은 팀이라서 수비 뒷공간과 역습 수비의 약점을 보인다는 것은 이 오스틴 역시 역습 한 방으로 골문을 열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네소타는 로빈 로드 선수가 핀란드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고 중앙 미드필더인 그레구스 선수 역시 슬로바키아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이 공격과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이 미네소타입니다.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만 계속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홈 경기장 문제로 인해서 원정 경기만 돌아다니고 있는 오스틴인데 원정에서 2승 2무 4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점이 의외로 평균 1.13골로 원정만 다닌 것 치고는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오스틴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미네소타를 상대로도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스틴이 최근에 3연속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무자비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쉽게 지지 않는 면모가 있고 제가 앞서 미네소타가 수비 뒷공간이 열리는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낮은데 역습 공격이 그렇게까지 날카로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미네소타가 그렇게까지 수비 뒷공간에 대한 불안감을 노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이은 원정 경기로 인해서 항상 체력적인 문제 노출이 우려가 되는 오스틴입니다. A매치 차출 자원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왼쪽 측면 자원인 도밍게스 선수가 최근 2경기에서 한 골을 넣고 있습니다. 디에고 파군데즈라는 미드필더는 6경기째 무득점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는 오스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당 파울 횟수가 10.8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굉장히 신사적인 경기를 하는 팀이 오스틴입니다. 따라서 이 미네소타가 자랑하는 레이너스의 프리킥이 살아나려면 이 프리킥을 자주 얻어야 되는데 오스틴이 파울을 많이 하는 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네소타 역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전력적인 면이나 최근 무자비 면모를 고려를 하면 팽팽한 저득점 무승부가 그려지는 경기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조건이 부합하지가 않는데 미네소타는 프리킥 키커인 레이너스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세트피스와 직접 프리킥 강점을 살릴 수 있게 되는데 정작 오스틴이 메이저리그에서 파울이 굉장히 적은 축에 속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나 세트피스를 자주 얻어낼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미네소타가 압박을 병행한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역습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스틴 역시 역습이 강한 팀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스틴 역시 미네소타의 골문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네소타 쪽에서 대표팀 차출로 인한 전력 누수가 있고 오스틴 또한 공격 자원들이 최근 컨디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평균 경기당 한 골이 되지 않는 빈공이 맞물린다면 무자비 면모가 또다시 나오면서 저득점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휴스턴 다이나모와 포틀랜드 팀버스가 맞붙습니다.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이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깡패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3승 1무 0패로 패배가 없고 이 실점 면에서는 원정에서는 평균 2골이나 되는 실점을 하는 것에 비해서 홈만 오면은 0.75골로 수비까지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휴스턴입니다. 직전 LAFC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휴스턴인데 포틀랜드와의 상대 전적에서는 굉장히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1승 1무 4패로 열세인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1승 1무로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휴스턴이 최근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매치 차출 인원이 없는 휴스턴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휴스턴이고, 휴스턴의 특징이 역습과 측면 공격이 상당히 강한데, 반대로 역습이 강한 반면 역습 수비 역시 조금은 약한 면이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이 많기 때문에 이 포틀랜드가 세트피스나 프리킥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의외로 손쉽게 득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최전방의 우루티라는 공격수가 최근 3경기 연속골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휴스턴이고, 파파피코라는 공격 파트너 역시 1골 2도움 올 시즌 준수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 쪽에서도 해결사가 있는 것이 이 휴스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캔자스 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포틀랜드는 확실히 원정에서 좀 더 경기력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3승 1패를 거두면서 경기당 평균 2골과 수비력 역시 평균 실점 1골로 막아내고 있는 포틀랜드인데, 원정만 가면은 평균 득점이 한 골도 되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면서 실점도 2배가 늘어나는 포틀랜드이기 때문에 홈 깡패 휴스턴을 상대로 쉽게 승리를 거두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포 공격수인 펠리페 모라 선수가 칠레 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주전 플레이메이커인 지미 차라 선수 역시 콜롬비아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원정에서 가뜩이나 화력이 좋지 않은 포틀랜드가 주축 공격 자원들의 전력 누수 속에서 이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포틀랜드의 특징이 부분적인 압박을 병행을 하고 직접 프리킥이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많은 이 휴스턴이기 때문에 이 자칫 파울을 위험 지역에서 범할 경우에는 포틀랜드가 자랑하는 직접 프리킥 한 방에 이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징적인 것이 올 시즌 LA 갤럭시, 뉴욕 레드불스, DC 유나이티드와 함께 올 시즌 무승부가 없는 팀이 포틀랜드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매치업은 무승부보다는 의외로 승패가 갈리는 팽팽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홈팀 휴스턴이 원체 홈 깡패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역습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역습 수비에 약한 포틀랜드를 공략하기에 수월한 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스턴은 공격 자원인 우루티와 파파피코가 최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포틀랜드는 직전 캔자스 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확실히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이는 팀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포틀랜드가 이 상대 전적 면에서 우위를 점했던 모습이 있었고,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휴스턴과의 매치업에서도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이는 포틀랜드가 자신감은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틀랜드가 원체 원정에서는 경기력과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핵심 자원인 모라와 차라 선수가 대표팀 차출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원정 특유의 고자 공격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포틀랜드의 승리 쪽도 가져가는 이유는 최근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포틀랜드이고, 휴스턴이 위험 지역에서 파울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강점이 있는 직접 프리킥 한 방으로 의외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대치로 포틀랜드의 승리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따라서 12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캔자스 시티와 콜로라도가 맞붙습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캔자스 시티 쪽에 승리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켄자가 홈에서 3승 2무 0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2골과 실점도 1골로 준수한 수비력을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캔자스 시티이기 때문에 이 콜로라도를 상대로도 쉽게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공격수 풀리도 선수가 멕시코 대표팀에서 얼마 전에 복귀를 했고, 직전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풀리도 선수가 살아나 준다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캔자스 시티의 화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로라도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2무 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홈에서는 3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캔자스 시티입니다. 캔자스 시티는 측면 공격이 매우 강한 팀이고, 역습과 세트피스 공격 수비가 모두 강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방 압박을 하면서 점유율까지 높게 끌어올리는
캔자스 시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적인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방 압박을 빡세게 하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이 열리면서 역습 수비가 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 폴리도와 함께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왼쪽 측면의 살로이 선수가 최근 5경기에서 3골 1도움으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캔자스 시티도 공격 쪽에 확실한 해결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로라도 역시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5경기에서 무려 4승이나 따낸 콜로라도인데,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도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콜로라도입니다. 물론 화력이 홈에서는 평균 2.5골이라는 굉장히 이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평균 1골밖에 넣지 못하지만 수비력 자체가 3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원정에서는 평균 실점이 0.5골밖에 되지 않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캔자스 시티가 홈 깡패라고 할지라도 원정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콜로라도의 수비진을 쉽게 뚫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로라도는 핵심 미드필더인 유네스 남리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것을 제외하면 특출난 이 전력 누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스루패스 공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을 하는 캔자스 시티가 콜로라도의 효율적인 스루패스 공격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수 디에고 루비오 선수가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인 잭 프라이스 선수 역시 최근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 절정의 경기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선 공격 자원인 바리오스 선수 역시 최근 4경기에서 2골 3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A매치 차출이 없고 기세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순위표가 말해주듯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공격진 컨디션은 루비오와 프라이스, 이 바리오스 등이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콜로라도가 더 나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원정에서는 공격보다는 수비를 탄탄히 하는 기조가 있는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입니다. 캔자스 시티는 직전 포틀랜드 원정에서 패배를 당해서 최근에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주포 공격수 풀리도 선수가 멕시코 대표팀에서 돌아오긴 했어도 정상 컨디션을 회복을 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캔자스 시티가 전방 압박을 병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된다면 콜로라도의 뒷공간을 노리는 스루패스나 역습 한방의 실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캔자스 시티 역시 풀리도 외에 살로이라는 공격 원투펀치가 있기 때문에 홈에서 특유의 화력이 나온다면 양팀 모두 득점을 하는 경기를 하면서 팽팽한 무승부 느낌이 드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정배당을 받은 캔자스 시티 승리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내슈빌과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슈빌이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직전 뉴욕 레드불스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내슈빌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지금 패배가 없고 2승 3무 0패, 경기당 1.4골과 실점 역시 0.8골로 굉장히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것이 내슈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내슈빌의 장신 공격수 카디즈 선수가 굉장히 핵심적인 공격 자원인데 베네수엘라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내슈빌의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됩니다. 플레이메이커인 하니 무크타라는 선수가 있는데 지난 애틀란타전에서 2골이나 넣으면서 확실히 플레이메이커다운 면모를 보여줬던 무크타 선수입니다. 이 무크타 선수가 프리킥과 세트피스 전담키커로 활약을 하고 있고 제공권이 매우 강한 내슈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장신 공격수 카디즈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 이 카디즈의 제공권을 활용을 할 수 없다면 내슈빌이 의외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3패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올랜도와의 홈 경기에서 2대3 패배를 당했는데 이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원정에서 굉장히 고자 경기력이 나오는 이 토론토입니다. 원정에서는 0승 1무 4패로 1승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당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득점과 평균 실점이 2골이나 되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원정 토론토이기 때문에 확실히 내슈빌 쪽이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의 토론토를 조금은 믿어보고 싶은 이유는 이 토론토가 3연패를 당한 팀이 올랜도 시티, 콜럼크루 같은 강팀들에게 당한 패배입니다.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동부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 콜럼크루 같은 경우에도 동부리그 4위의 강팀이기 때문에 이 토론토가 충분히 질만한 팀들과의 경기였고 이 경기 면면을 보시면 모두 한 골 차의 석패였습니다. 따라서 토론토 역시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내슈빌은 제공권이 상당히 강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토론토는 전방 쪽에 키가 큰 선수보다는 굉장히 다부진 선수들을 많이 배치를 하면서 빠른 역습을 구사를 하고 압박을 구사를 합니다. 최전방에 아요 아키놀라라는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역습 천명 역할을 하고 있고 캐나다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는 플레이메이커 오솔리오 선수도 직전 올랜도전에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 쪽에 다부진 선수들을 대거 배치를 해서 압박과 역습을 노리는 것이 토론토의 공격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토론토는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 4골을 넣었는데 원래는 세트피스를 취하기보다는 전방에서 이 아키놀라 같은 작고 빠른 선수들을 배치를 해서 압박과 역습 공격을 펼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토가 제공권이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최하위권을 달리는데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 2위를 달리고 있고 세트피스 수비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토론토가 올 시즌 재미를 보고 있는 세트피스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내슈빌은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반대로 토론토는 원정에서 1무 4패 저조한 성적과 공격력과 수비력을 보여주는 원정 고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슈빌이 유리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배당 역시 내슈빌 쪽으로 기우는 이 경기라고 보여지지만 내슈빌의 핵심 공격수인 191cm의 장신 공격수 카디즈 선수가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경기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내슈빌이 자랑하는 제공권과 고공공격의 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토론토가 3연패를 당했지만 모두 강팀들과의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전방의 아키놀라, 오솔리오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토론토가 역습 한 방을 노린다면 충분히 무승부까지 이변으로 잡아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5억 4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등 상금이 이월된 회차이다 보니까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전술 내용과 결장자 정보를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량이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킵하지 마시고 재생 속도를 1.25배로 돌리셔서 내일 픽을 갈무리 하실 때까지 여러 번 돌려보시면 분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